우리의 민주주의를 찾아 떠나는 동네 한바퀴. 오늘 함께 떠나볼 곳은 기분 좋은 만남과 하나된 열정이 가득한 곳, 강원도 평창군입니다. 평균 해발고도 700m의 여름이 시원한 동네 평창. 드넓게 펼쳐진 초원과 투명한 동강이 흐르는 때묻지 않은 자연 환경이 사람을 맞이해주는 곳.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평창에는 어떤 민주주의가 숨어 있을지 동네 민주주의를 만나러 지금 떠나봅니다. 오늘 둘러볼 평창에는 눈을 뗄 수 없는 수려한 자연 광경과 가슴 따뜻해지는 맛이 동네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대산에서 시작해 남한강까지 이어지는 동강. 그 길이만 무려 65km에 달하고 약 2,6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강원도의 젖줄. 이곳에 동네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자, 저희는 강원도 평창에 왔습니다. 동네 한 바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동네입니까? 너무 멀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전국 한 바퀴 아닙니까? 전국 한 바퀴? 네. 저희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강원도구나. 춥다고 징징대고.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 어떠세요?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다만 하나 좋은 건 지금 이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뒤에 이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계속 들리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런 소리를 우리 도시에서는 늘 뭐 그러니까. 자동차 소리라든지 뭐 이런 소리만 듣다가 이런 자연의 소리를 좀 들으니까 확실히 좀 좋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도시 생활하면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 정도라고 해봐야 빗소리 정도밖에 맞아요. 없는데 사실 오면서도 느꼈습니다만 뭐 그 바람 소리도 도시에서 부는 것과는 좀 다르고 또 강에서 나는 소리가 또 굉장히 우리를 왠지 좀 정화시켜주는. 정말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오프닝을 네. 청옥산에서 하려고. 청옥산. 네. 앞서 그 차를 타고 올라갔었잖아요. 평창의 자연 광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해발 1267m의 청옥산. 하지만 산은 쉽게 자신의 품을 허락해주지 않았는데요. 한 걸음 앞을 내디딜 수 없는 눈보라. 예상치 못한 자연의 변덕에 친구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오프닝을 이거 동강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자연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뭐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뭐 아무리 뭐 잘났다고 해봐야 지금 그 산 하나를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5분 만에 한뒤 확 변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속수무책이죠. 어떡하겠어. 네. 하늘이 그렇다는데. 1000m가 넘는 산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서울이라든지 이런 도시에는 없는 굉장히 높은 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산 위에서 조금 걱정했는데 아무튼 무사히 내려와서 네, 맞아요. 동강에서 오프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평창에 과연 어떠한 또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이 있고 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방분권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 정치적인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강을 뒤로하고 평창의 첫 번째 동네 민주주의를 찾아 떠난 곳은 시민이 지켜낸 자연 백룡동굴입니다. 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함께 흘러가다 도달하는 그곳 백룡동굴. 세월이 수백만 년에 걸쳐 빚어낸 형형색색의 종유석과 동굴 산호가 그 상태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데요. 지난 2010년 7월 이 자연의 보고가 시민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잘 나오는 거 봐주세요. 밖에 찍으시면 안에 이거 들어오는 저희 백룡동굴 직원이 한 11명 정도 됩니다. 저 밑에까지 합치면 많지만 여기 상주하는 직원들 11명이고 아마 구성은 일단 몇몇 주민이 일단 우선이에요. 여기 주민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주민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어촌에 사실은 이렇게 어떤 공장도 없고 막막한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일단 많이 느끼고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다 즐거워하시니까 그게 제일 큰 포인트 같아요. 네. 이곳이 개방되고 유지되기까지에는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공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참여가 있었다는데요. 너무 아름답다. 이게 아름다워? 네. 아름다워? 네, 아름답고 웃겨요. 이게 아름다워?
자, 어찌됐건 이제 배를 타고 저희가 이제 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백룡동굴. 백룡동굴. 네. 왜 백룡동굴인 줄 아십니까? 백룡. 백운산 플러스 최어쩌고 룡 최무룡 맞죠? 최무룡 씨 영화 배우. 최무룡? 아니, 최무룡 씨 영화 배우. 이 동굴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갖고 왔다는 얘기를 그 들었어요. 형제분들의 성함이 무룡이었대요. 무룡. 무룡 형제. 맞아. 한 청년의 모험과 도전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 백룡동굴. 오직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는데요. 수백만 년의 세월이 담긴 이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투표와 참여에 나선 시민들. 시민들이 지켜낸 것은 백룡동굴만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였습니다. 자, 이제 물길을 따라서 400m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하는 탐험형 동굴이 이제 백룡동굴과 만나게 됩니다. 저희 오늘 가실 구역 A구역 총 길이 785m고요. 갔다가 따로 나오는 구멍이 없습니다. 나오는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또 백에서 유턴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동굴은 보다시피 지금 저희들 조명시설 하나도 없는 그냥 깜깜한 어둠 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내에 따라서 좀 행동해 주시고요. 개인 행동하시다가 다칠 위험이 아주 큽니다. 먼저 좀 하시고요. 너무 좋아. 뭐 이상하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상한 숫자. 이런 분위기. 이거를 발견한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먼저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전에 싱크홀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싱크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료관이 만약에 아래쪽에 막히게 되면 물이 옆으로 오르기 때문에 종료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에 우리 현장님께서 온몸으로 지금. 맞아요. 지금 그 19세 고등학생의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공간에서 시작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이렇게 험하고 힘들다는 걸 온몸으로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어렵게 이뤄낸 민주주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백룡동굴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노력처럼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다 함께 참여한다면 우리 후손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백룡동굴의 탐험을 끝내고 다음으로 향할 곳은 시민이 발견한 새로운 가치, 바위공원입니다.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유지되는 민주주의.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에 더욱 큰 힘을 낼 수 있는데요. 이곳 바위공원 곳곳에도 민주주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공원의 그 자세한 해설을 해주실 네. 더 한 분을 모시고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평창문화원 원장이고 이육환입니다. 처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공원인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벤치마킹을 보고 하셨나? 네, 벤치마킹을 하신 건지. 이게 전체 규모가 한 5,000평. 이 바위가 최고 무거운 것은 150톤에서부터 뭐 한 1톤 무게 되는 것도 있고. 150톤짜리도 있어요. 예. 총 123점이 여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바위공원을 만들었고 또 최대 규모의 바위공원입니다. 대부분이 네. 그 밭에서요? 밭에요? 온 거도 있고. 너무 신기하다. 밭에서 이거 하다가 뭐지? 바위. 그런 분들은 또 논에서 온 것도 있고. 논이나 밭뿐만 네, 아니라 시골 논에서. 도랑이나 강에서 온 것도 있는데 그래요? 이게 밭에 있어봤자 큰 바위들이 그 농작물 그냥 장애물이죠. 장애물이죠. 돌이죠. 네. 그러니까 기증 형태로 좋으니까 그분들 기증해서 이름 남겨서 좋고 우리 이런 문화 콘텐츠화 시켜서 관광 자원화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군청에다 건의를 하고 그 이전의 이야기로 좀 돌아간다면 이게 어떤 관에서 주도한 어떤 그 사업이 아니라 민간인들 차원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의 이제 지역 사업화가 이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거추장스럽고 처치 곤란하게만 여겼던 바위.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은 돌덩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시민의 힘으로 모두 함께 만들어낸 가치이기에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전부 돌로 평가를 하지 그거를 뭐 예술성 있게 이렇게 역사성 있게 그렇게 보아주는 분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은 바위공원을 조성하고 막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구경을 오시면서 지금은 정말 이 수석이 이 관광 자원화되고 또 이 가치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돌의 존재를 넘어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인식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 저희들이 좀 힘을 받고요. 그래서 또 바위를 테마로 한 주제로 한 그런 사업들이 끊임없이 펼쳐질 그럴 생각입니다. 미처 놓치고 있었던 바위의 가치. 민주주의 역시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바위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가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어느덧 저녁 식사를 할 시간. 배와 가슴을 채워주는 강냉이 국수를 맛보러 동네 친구들이 향했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국수 한 그릇에 어떤 맛과 사연이 담겨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저는 평창의 어떤 명물이라고 하는 강냉이 국수 혹시 들어봤어요? 강냉이. 강냉이는 들어봤지만 강냉이 국수는 처음이에요. 강냉이 국수는 처음이다. 들어보셨어요, 편집장님? 저는 워낙 면을 좋아해요. 아. 네, 워낙 면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강냉국수도 먹어는 봤어요. 근데 진짜 본토에 와서 먹는 건 처음이죠. 서울에서는 먹어봤는데. 네. 그래서 뒤에.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진짜 맛은 어떨지. 네. 근데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강냉이 국수가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발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사실 그 개발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냉이 국수를 직접 만드신 분. 우리가 왜 원조. 그 장충동에 가면 원조 족발도 네. 많고 신당동에 가면 원조 떡볶이도 많은데 마봉 말머니. 진짜 누가 원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원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으로 좀 들어가서 네. 강냉국수 뽑는 과정부터 좀 이야기 좀. 너무너무. 네. 와, 자. 그 유명한 강냉이 국수의 아버지. 네, 강냉국수의 아버지. 아버지는 아니고. 삼촌. 강덕호 대표님이시죠? 예. 네네. 이 강냉국수가 사실 저희가 이야기만 들었을 때 이게 뭐 오래전부터 여기 강원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국수처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직접 만든 국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어떤 이제 계기로? 그 대화라는 동네가 고추, 감자, 옥수수 농사를 내년에 되게 많이 줬어요, 농사를. 그런데 지역마다 다 특산품이 있고 음식이 있는데 대화만 유일한게 없었어요. 그래서 대화의 대표 음식을 한번 우리 강냉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특산품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재료인 옥수수, 강냉이를 가지고 이제 국수를 만들었다. 맛있는 음식에는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강한 힘이 있는데요. 내 동네,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반죽한 강냉이 국수. 지금은 평창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일단 먹어볼까요? 네. 네, 일단 원래 이제 계란부터. 계란을 먼저. 네. 이때 이제 기대가 돼요. 이 계란에 묻어있는 양념이 살짝 죽으면서 면하고 섞이면 어떤 맛일까?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갔던 데가 산을. 동강. 저는 청옥산에 먼저 갔죠. 갔는데 맞아요. 600만 지기를. 사실 우리는 이제 보긴 했는데 차에서 내리지 못했지만 그 처음에 갔던 그 청옥산의 그 가장 정상 부분이 고냉지 농업으로 다 개간이. 농업을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 마을을 일구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어울릴 만한 이제 작물들을 재배를 하면서 이제 촌락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이제 이 지역에 어떤 특화된 농작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장관인 것 같아요. 야, 그 높은 곳에서 세상에. 밭을 가꾸면서 사람이 살았다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척박한 환경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찾고 뭔가 이제 또 새로운 문명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청옥산 일단 정상에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잠깐 동안은 봤으니까. 네. 내려와서 이제 동강에서 너무 본격적인 좋았어요.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앞서 그 가이드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동강이 지나가는 그 이 루트가요. 사실은 공업지구나 사람들이 그 촌락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물이 그렇게 깨끗하대요. 네네. 생활 폐수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닥이 바로 그냥 바닷가에. 바닥이 다 그거예요. 아까 그 선생님 낮아요 들어가 볼까 하시다가 뒷간 이야기 듣고 굉장히 이제 네네 맞아요. 위축됐어요. 재밌죠. 옛날에는 산업화된 도시로 사람들이 자꾸 나갔는데 이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연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전의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도시가 형성되면서 이제 모험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는데 앞서 가봤던 그 백룡동굴은 최근에 해본 모험 중에 제일 무시무시한 모험이었어요. 우리 왜 그 백룡동굴 왜 그 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일하시는 분들 다 봤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공간으로서 굉장히 유의미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의 경제가 하나의 그 완성으로서 이제 계속 회전할 수 있는 건데 자생력을 가져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정말 지방 자치가 되는 거고 지방 분권이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각각의 색깔이 있는 그런 경제들이 모델들이 잘 살아나야 지방자치도 완성이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바위 공원. 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강원도에서 그 중에서도 특이한 말하자면 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미남 미녀가 많다라고 소문난 어떤 지역에서도 최고의 미남 미녀만을 뽑아가지고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 굉장히 독특한 돌들이 많았고 돌 구경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는 좀 처음 알았어요. 어땠어요? 정말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밭을 개간하다가 돌이 나왔는데 이게 신기하니까 모아두자라는 발상을 하는 게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 돌을 후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주자라는 이 귀여운 발상이 너무 좋았고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럿이 그걸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집도 돌. 그 돌 봤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충청도 아니에요? 갑자기 왜 충청도가 나와요? 이 동네 사투리 잘 못해요. 강원 사투리 어렵고. 아니래요. 이거잖아요. 그렇게 갑니까? 이거잖아요. 뭐 알아서 해석을 좀 해주시고. 어찌됐건 아니 그 집에도 이상한 돌 있어? 라고 하면 우리 집 돌이 더 이상할걸? 그래서 그 돌들을 모아서 이제 컨테스트를 하다가 그걸 이제 모아서 하나의 작은 공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냈던 최초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평창 또 동네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평창에 대한 마무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동네 한 바퀴가 오늘 이제 그 시즌 1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동네를 갔다 왔는데 가장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동네 한 군데씩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할까요? 전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그 초량동에서 사실은 그 168계단을 올라와서 이어졌던 그 자전거 투어. 그 자전거 투어를 이제 진행을 해주신 그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께서 그 약간의 어떤 흥분과 그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그 일을 이제 만들어준 어떤 부산시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일을 가지고 저희 같은 이제 외지 사람에게 자기 동네를 자부심에 찬 목소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이런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편집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나가 보면 일반적인 상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머리가 하얗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특별한 봉사활동이나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이제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고령하다 문제로만 인식했는데 그것을 지역의 어떤 그 경제 틀 안에 끌어안는 모습들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 새로운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산업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같은 부산하면 안 되나? 저는 부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 다른 다행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그 아미맘스. 아미맘스를 보고
느낀 게 가장 뭐 여러 군데도 다 기억이 남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의 마을 하나가 뭐 여러 이유로 바뀔 수가 있죠. 뭐 공장이 들어와서 바뀔 수도 있고, 뭐 옛날 같은 무슨 뭐 정부청사 하나 들어가서 마을 전체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그 동네 전체를 어떻게 바꿔왔고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지방자치 뭐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인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면 모두가 같이 잘 살고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교육도 같이 시키고 저희 어르신들이 또 즐겨 찾는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어떤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이제 좋아지고 그것이 향상되기 시작하자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네네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질적인 어떤 조건 하에서 오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충분히 어떤 동네든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물고 맞아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같은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네가 행복하냐 혹은 잘 사냐라고 물어볼 때 기준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연봉 얼마야? 네. 집이 몇 평이야? 어디 살아? 평당 얼마야? 뭐 있어? 차 뭐 끌어? 뭐 이런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위너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그 아미맘스에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통영이 좋았어요. 통영? 네, 통영이 일단은 첫 촬영이기도 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도 네. 있지만 통영의 그 아이돌 동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무슨 모세의 기적 같아요. 손짓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리 갈라졌다 저리 갈라졌다. 야, 전 최고셨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난 이 리더십을 보여줬었던 동장님이었는데, 그 저희가 같이 그 이제 뭐였었죠? 그 언덕 꼭대기에 있는 누각 같은 거 거기서 네네네. 이렇게 지휘했다고 했었던 거기 올라가지고 노을 보면서 같이 동장님 설명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아, 진짜 여기를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미맘스 얘기 들었을 때도 그렇고 저는 그런 순간에 좀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좋은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을의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일들을 진짜 눈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걸 바꿔 나갔던 거고, 그게 다시 또 신용이 되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분들 이제 그 동장님한테 느껴진 엄청난 자신감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참 좋다. 여기 이렇게 터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거는 진짜 좋구나.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 동네는 어떻지? 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합정동에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살고 있나? 합정동에 살고 있나?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라고 부를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파편화돼 동네를 있고. 네, 생각하면 간판이 생각나지 사람 얼굴이 생각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총평을 해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떠나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타자성이잖아요.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속으로 이제 그 자기가 흡수되길 바라는 거지만, 내가 있는 공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이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지방분권,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이 방송하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가장 뭐랄까 목적하고 잘 맞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몇 주에 걸쳐서 제목은 동네 한 바퀴인데 전국 한 바퀴를 돌면서 섬안 간 게 다행이에요. 섬 갔잖아요, 강화도. 참 강화도 갔었지 우리. 맞아요. 실질적인 배 타고 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시대, 지방분권의 시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외지 다니시느라고 우리 편집장이 방송 시작하기 전보다 좀 늙은 것 같아. 오늘 특히 힘들었어. 힘들어가지고. 저 시즌 2에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마요. 이렇게 좋은 프로를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그럼요. 이분들이. 자, 적당히 다른 건 없고 육수를 들고 건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며칠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